자, 삼성전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6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추세 끝부분에서 주가가 꺾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추세 상단 부분에서 사실상 21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매물대를 정리하지 못하고, 즉 소화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패턴이 추세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 우상향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시 내가 위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됐어,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추세 상단과 하단의 중심 부분까지의 간격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때 그 중심 구간에서 이탈을 했는지를 보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추세 중심에서 지지가 나와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깨진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매도하든지 다시 저점을 잡아보는 그러한 작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로서 대응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쌓여 있는 중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받는 것도 있고 지금 반영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멘텀의 적용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초점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현명한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확정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적용해 볼 수는 없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추세 상단에서 꺾인 거는 팩트입니다. 예, 팩트인데 일단 여기 추세 중심까지 간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은 보고 매도를 하자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매도 하나, 조금 더 빠져서 이거 이탈 보고 매도를 하나, 큰 차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명하게 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일단 이제는 우리가 왜 빠졌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왜 빠졌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도 그만큼 이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유는 좀 명확해요. 엔비디아가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빠진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5%가 넘는 하락을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좀 한다면은 엔비디아와 이제 HBM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 공유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즉 재료가 공유됨으로써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락의 이유, 엔비디아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는 왜 빠졌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죠. 자, CPI가 발표됐어요. CPI가 발표됨으로써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9월에는 미루고 미뤘던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빠르게 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CPI가 둔화가 됨으로써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됐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회피 물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회피 물량이 나오면은 수급의 고정적인 이탈이 나옴으로써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삼성전자도 빠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왜 빠졌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하락은. 그게 가장 키포인트겠죠. 자, 이제는 저울질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료, 상승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이 재료와 결국에는 이제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수급의 이탈 영향, 요거를 어느 쪽에 이제 추세가 기울일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의 악재를 이 재료가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방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이탈 현상이 강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매도하지 말라고 한 게 저거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말을 제가 어렵게 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꺾이면 끝난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시장의 평가는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 동력, 재료는 크다. 알 수 있어요. 2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사실상 3분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이게 HBM을 관련해서 공급을 하기도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라는 거는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우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3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실적으로 인한 모멘텀, 확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종료가 아니라 일단 소나기 피하고 밑에서 다시 들어오는 전략을 하기 위한 매도다. 요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삼성전자는요, 지금 과정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는 타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하락은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노리자.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진 거, 이거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재료를 공유하는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는 왜 빠졌냐? 자,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게 9월로 예정이 됐다, 거의 확실시 돼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졌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그러한 악재들의 하락세를 뚫고 올릴 수 정도의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추세 판단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흐름을 보고 해야 되는데, 대충이나마 좀 말씀드리자면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거는 뭐가 제외된 겁니까? 이거는 HBM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인데, 이거 적용하기 전에도 2분기에 이미 예상치를 2조 앞지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뭡니까? 예,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락 추세인 것 뿐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확실한 모멘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함으로써 실적 모멘텀에 적용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정고점을 뚫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10만 전자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올라갈 것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안 팔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거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매도하지 않는 거는, 사실상 좋게 말하는 분들이야 뭐 나는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추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거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추세가 끝나면은 결국에는 뭐다?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이다. 왜? 자, 반도체 사이클 3, 4년 주기로 진행이 되는데 마침 지금이 3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반도체 사이클은 깨졌습니다. 실리콘 사이클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조잡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반도체 사이클은요, 실제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재고가 감산되고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자, 쉽게 말해서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러면은 PC와 서버 수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D램 사업의 수요 자체가 감소함으로써 이 D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재고를 줄일 거예요. 자, 재고를 줄이게 되면요, 어느샌가 이제 수요가 또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또 증가를 해버리죠. 그러면 그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가격이 상승했다.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또 생산량은 늘립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또 재고는 증가해요. 이러한 사이클의 반복이었다는 게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는 이 D램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하이닉스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다 HBM 관련해서는 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도치의 생산 물량 솔드 아웃입니다. 팔렸어요. 없어요. 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재고가 늘어나야지 뭐 이게 사이클이 진행이 될 텐데 애초에 재고 감산이 아니라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예,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거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재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배제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삼성도 후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캐파를 생각해 봤을 때 생산 라인만 구축이 되고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만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반도체 사이클은 더 이상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게 거의 사실화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인 대응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락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대응을 할 겁니다. 예. 이러한 대응이 결국 여러분들 수익을 지키는 거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호재들에 대해서 언제 작용이 될지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 언제 끝날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락의 요인인 엔비디아의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추세가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자, 호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엔비디아 납품하기 전에 이제 2분기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3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판단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납품을 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결국 현실화됐을 때 기대감의 소멸이 아니라 실적이 워낙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벤트 하나하나가 삼성이 결국에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추세 반등의 신호탄 또는 상승의 신호탄, 상승의 가속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자, 저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임라인도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이러한 모든 대응은 실시간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동성을 예상하는 것과 변동성을 우리가 보고 대응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플랜을 짜놓고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플랜을 짜놓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가치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시드가 큽니다. 여러분들 1%, 2%가 굉장히 소중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하락과 상승만으로도 수익이 난다 아니면은 손실이 난다라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부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를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 원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다르죠. 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나는 사고 팔 생각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 제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장시작 전에 미장에서나 뭐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날의 방향성을 금액 제외하고서라도 이유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보시는 게 손해라는 겁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좋아요와 구독,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요거 좀 부탁드린 것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받아보시면서 어, 굳이 내가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유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내가 알고 주가가 빠지는 것과 내가 모르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우리 대응하게 되면요. 삼성전자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대감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에서도 리스크는 제가 확실하게 배제시켜 드릴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시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 한 통만 남기면은 제가 장중이 됐든 아니면 장 마감 이후가 됐든 여러분들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문자를 미리 보내놓을 테니까 보고 대응하실 수 있는 상황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12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